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97년 IMF 때 정부, 언론 모두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 그 말을 믿고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그런데 요즘 그때와 분위기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는 대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롯데가 얼마나 급하면은 그룹의 상징인 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자산이 수십조 있다고 하는데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막혀서 망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태영건설, 새마을금고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망했는데요. 지금 롯데그룹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그룹의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알아보고 충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롯데그룹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세금하고 이자 내기 전에 이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21년 잠깐 반등을 했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이 됐으니까 사실 그룹 자체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냐? 이것을 살펴보면은 석유화학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세 개가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그리고 유통, 호텔, 그 다음에 먹는 사업, 음식료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유통과 호텔, 음식료 이 사업들은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석유화학인데요. 여기는 뭐가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지금은 저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그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그럭저럭 버틸만 해요. 괜찮은데 롯데케미칼이 가장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202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어디가 아프냐면은 석유화학 부분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회복을 하면은 앞으로 희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들 2010년에 비중이 50%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 한 43%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36.3%로 한 7% 넘게 확 떨어졌어요. 석유화학 제품들, 스마트폰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물통들 이런 것들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원재료들 중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그게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산업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외교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무서운 거는 중국의 자금률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중국 자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100%를 넘긴 것도 있고 아직 자금률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다시 좋아진다고 해도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다시 증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그룹에서 힘든 부분, 석유화학 부분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에서도 뭔가 저거를 어떻게 구조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롯데그룹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살펴볼게요.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자산이 얼마 있다 이야기하는 거는 총알이 충분하다
총알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거 7조, 뭐 6조 동원한다고 해도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롯데그룹의 현금 흐름 추이를 보면은 그래프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죠. 현금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 현금이 한 마이너스 한 5조에서 6조 그 정도 빵꾸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를 보시면은 계속 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은 앉아서 까먹는 거는 금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현금도 없는데 롯데그룹에 부채도 많습니다. 2023년 기준 롯데그룹 전체 부채가 약 26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16조 정도가 됐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10조 정도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현금은 마이너스가 나고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한 10조 정도 증가하고 주력 산업 마이너스고 회복할 기미도 없죠. 잘못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서 부채를 10조나 늘렸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단 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산들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석유화학 부분만 떼서 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유통, 호텔, 음식료 이런 데는 현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부분만 떼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표는 롯데그룹의 지분 관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인데 보이시나요?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합니다. 한 곳이 망하면은 다른 곳이 같이 망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한 곳에서 부채가 폭발해서 기업이 망하면은 그 부채를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97년 IMF 때도 문어발 경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 같이 연쇄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돈이 있다,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롯데케미칼만 따로 떼서 분리한 다음에 정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 롯데그룹의 상황은 큰형 이름으로 대출 받고 동생이 보증 쓰고 부모님 사시는 집이 담보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이 한 명 파산하면은 담보 아파트가 팔려 나가서 부모가 길거리로 쫓겨나고 보증을 서준 동생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지금 롯데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롯데케미칼이 망하면은 다른 계열사들이 같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롯데 말고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지분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롯데와 비슷하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룹 전체가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자꾸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말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때가 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온다고 제가 막 돈 벌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더 좋겠죠. 뭐 그런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